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장 후보들은 차별화된 정책 선거를 약속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공연 작품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화전당에서 선보이게 될 작품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장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광주시가 건축 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초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진도 주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데다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내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광주시장 선거전 후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저마다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후보들이 차별화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40년 넘게 시민운동을 해온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는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소소한 정책들을 시장 공약에 반영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경청한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시장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광주시정을 이끌었던 강훈태 무소속 후보는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굵직한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복지, 교육 등의 분야를 번갈아가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일정 비율 출향 기업에서 우리 학생들을 취업하는 할당제를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을 두루 지낸 이용섭 무소속 후보 역시 정책 차별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국정 참여 경험을 토대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광주 발전을 이끌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정책은 개성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단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병환 무소속 후보도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면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재 새누리당 후보는 이념이나 정치 선거가 아니라 희망 광주를 만드는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민호 통합진보당 후보와 이병훈 노동당 후보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공약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열전 13일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쏟아낼 장밋빛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할 책임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 등 새누리당 광주 지역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역 정당을 넘어 가치 정당으로 나가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하나가 된다며 지역을 위한 진짜 공약을 제시해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지역 출마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대신해 정권과 타협 없이 싸우고 잘못을 견제하는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을 무시하고 광주를 부끄럽게 하는 독점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퇴장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맞서 싸우고 서민의 편에 서 땀 흘린 통합진보당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내일부터 29일까지를 선거방송 토론 주간으로 정해 광주 MBC와 KBS 광주총국 등 지역 공영방송을 통해 토론을 집중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는 내일 밤 11시 15분부터 2시간여 동안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개최하고 오는 27일 밤에는 선관위 주관으로 광주시장 후보 토론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또 법정 토론방송 첫날을 맞아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광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공연 작품이 유럽의 세계적 예술잔치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화전당에서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참된 깨달음과 경전을 얻기 위해 인도로 고행길을 떠난 당나라 승려 현장. 17년간의 구도 여행은 깊은 잠 속의 꿈이었고 영원처럼 끝나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정지된 화면 같은 극단의 느린 동작과 연출은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관객들을 멈춰버린 시간 속에 붙들어맸습니다. 的一个过程，我在拍电影的过程，我感觉到观众对速度是不能忍耐的，就他们要看很快的东西，他们要赶快知道是发生什么事情或者得到什么讯息。 지난주 빈 페스티벌에서 공연돼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내년에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있는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작품입니다. 신화 속 호랑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한 또 다른 개관 작품도 이번 빈 페스티벌에서 공연돼 찬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의 관객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를 이 작품들은 새로운 형식과 예술적 언어로 사회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동시대 예술 작품입니다. 아시아예술극장은 젊은 작가들이 다양한 눈으로 현재를 관찰하고 이를 새로운 예술로 표현하는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허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식이 무엇이고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치적 관심사든 사회적 관심사든 철학적 관심사가 무엇이고. 내년 하반기 문을 여는 아시아예술극장에서는 개관 페스티벌이 열리는 한 달 동안 아시아 젊은 작가들과 세계적인 거장들이 만든 30여 편의 동시대 예술 작품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적 권위의 미술 인터넷 매체 아트네트가 뽑은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아트네트는 비엔날레 역사와 영향력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 20대 비엔날레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광주 비엔날레와 베니스 비엔날레 등을 상위 5대 비엔날레로 꼽았습니다. 아트네트는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력과 큐레이터 등을 언급했고 올해 감독인 제시카 모건 등 이름을 알린 역대 감독을 열거했습니다. 무등산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로 시인 범대순 씨가 향년 85세로 타계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조지훈 선생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범대순 시인은 아름다운 가난과 무등산 등 30여 권의 시집을 내고 국민훈장 동백장과 문예 한국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동구 계림동 자택에 만여 권의 시집과 명상실 등을 갖춘 자신의 시 문학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광주 양과동 의류 폐기물 처리장의 건축 허가가 적법한지를 놓고 3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이 오갔는데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주민 요청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건축 허가를 취소했던 광주시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3년째 공사를 멈추고 있는 양과동 의류 폐기물 처리장. 지난 2009년 남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140억 원을 투입해 95% 완성했지만 2011년 광주시 특별감사로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3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은 남구청이 처음 내준 건축 허가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영업 허가를 받고 나면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민들하고 충분히 공동으로 대처해야 했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3년 정도 공사를 멈춰야 했던 업체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우려도 일었지만 일단 업체는 손해배상 소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일단 하더라도 최측에서 감내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줬다며 징계를 받았던 남구청 공무원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최초 허가가 적법한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신분상의 징계를 받고 신분상의 불이익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인근 주민들이 반발한다며 특별감사를 벌이고 건축 허가를 취소했던 광주시.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4년 6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진도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데다 관광객 발길도 끊기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팽목항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진도 서망항.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잡히는 서남해안의 꽃게가 거래되는 주요 생산지입니다. 이곳에서 거래된 꽃게는 지금까지 26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8톤가량 줄었고 위판액도 3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꽃게 어장터가 세월호 참사 해역 위아래에 위치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하루에 6톤, 7톤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5월 달에 와가지고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톤 정도. 애도 분위기 속에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비던 위판장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여가 사람들이 여가 안 보이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없어. 답답하지만 어디에다 하소연하기 힘든 상황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남종화의 본거지인 울림산방과 관매도 등 진도 군내 유명 관광지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혀 사람도 없고 장사도 전혀 안 되니까 여기도 문 닫고 나가고 지금 여기 보세요. 알다시피 여기 마을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도 주민들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지역 원로와 대표들이 장의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 원로와 대표 100명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다음 달 4일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부패로 얼룩졌던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미래 교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 정권의 친일 독재 미화 교육으로 역사적 진실과 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광주의 교육의 정체성을 지킬 유일한 후보는 장의국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 교육청이 2013년부터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면서 친환경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김치를 공동구매 대상에 포함시켜 특정 업체와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연합은 또 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친환경 김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시 북구 장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운전자 48살 김모 씨가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노부부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72살 김모 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대통령이 밝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로 광주와 강원도 홍천, 충북 진천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광주의 경우 북구 운종동 매립지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3년간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1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주민들에게 판매 수익을 분배한다는 계획입니다.